과거부터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전 인류의 오래된 바람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과학과 의료시술이 발전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해졌습니다. 성형수술에서는 대표적으로 안티에이징이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은 복합적인 시술이며 가장 차원이 높은 수술입니다. 의사는 해부학을 마스터하여야 하며 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수술 방법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박피, 레이저, 마사지,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향후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의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화는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므로 중년 이후에는 얼굴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수술이 아니라 전체 얼굴을 수술해야 하므로 안티에이징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안티에이징 수술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실을 이용한 거상술, 보형물과 보톡스 사용 등 단순한 기교와 얕은 지식의 겉핥기식 수술로 효과를 못 보거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A1 성형외과에서는 해마다 심포지엄을 열고 사체 해부를 통한 연구를 꾸준히 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며 환자 중심의 성형 철학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안티에이징 시술과 겉핥기 수술로 효과를 못 보거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안티에이징은 성형수술의 꽃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마 눈썹 거상술에 대해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마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마와 눈썹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눈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눈 수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썹이 아래로 선천적으로 처져 있다면 쌍꺼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눈꺼풀이 실제로 처진 것이 아니고 이마와 눈썹이 아래로 처져서 마치 눈꺼풀이 처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이건 중년 이후건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에 눈수술만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마와 눈썹 거상수술은 위로 당겨주는 수술이 아닙니다. 이 수술의 원리는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과 미간 근육을 잘라주게 되면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썹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두근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술은 강제적으로 눈썹을 올리는 수술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눈썹이 올라가므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붉게 표시되어 있는 근육이 전두근이고 이 근육이 눈썹을 위로 당겨주게 됩니다. 이 근육은 크기는 크지만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서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크기는 작지만 숫자는 5개나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 주위의 표현을 아주 섬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둥근 원으로 표시한 근육이 미간의 인상을 쓰게 하는 근육입니다. 즉 미간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거나 혹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미간의 주름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눈썹 안쪽이 더욱 처지게 됩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합니다. 좌측 사진은 내시경 기구이고 우측은 피부를 박리하거나 혹은 근육을 자를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경의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하는 피부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약 1cm 정도 절개를 3곳 정도에서 하고 절개 위치는 이마 피부와 두피 경계선에서 합니다. 지금 사진은 수술을 마치고 피부를 봉합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밥은 일반적으로 7일 후에 제거하는데 실밥을 제거하면 절개 자리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본 미간 아래 모습입니다.
화살표는 미간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으로 인해서 미간에 팔자주름이 만들어지고 눈썹이 아래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 미간 근육을 잘라주어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미간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의 사진은 근육을 자르기 전, 즉 수술 전입니다. 인상을 쓰면 주름이 이렇게 깊고 많이 생기는데 아래 사진처럼 수술 후에는 세게 표정을 지어도 약간만 주름이 생길 뿐입니다. 미간 근육과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을 자르게 되면은 눈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어서 마지막 과정으로 원하는 곳에 눈썹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마 피부를 뼈에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전두골에 터널을 만들고 이곳에 이마 피부를 고정합니다. 과거에는 엔도타인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비용이 비싸고 또한 환자분이 두통을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호소하고 비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다른 방법보다 우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엔도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전두골에 터널을 만들어 이곳에 피부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과 미간 근육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 수술의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은 눈썹이 처진 형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눈썹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지 혹은 눈썹 안쪽이 더 많이 처져 있는지, 그리고 눈썹 바깥 부분이 안쪽 부분에 비해서 더 처져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눈썹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럴 때는 미간 근육, 눈썹을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 그리고 바깥 부분에 오렌지색 원으로 표시해둔 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잘라주어야 혹은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눈썹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를 보시면은 눈썹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상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45도 각도의 모습이고 반대쪽 45도입니다. 이분은 눈썹 안쪽에 처져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는 미간 근육을 잘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눈썹 안쪽이 올라가려면 그림에서처럼 붉게 밑줄한 근육을 잘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근육은 미간에 인상을 쓰게 해서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썹 안쪽이 처진 경우에는 이런 미간 근육을 잘 처리해 주어야지 눈썹 안쪽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술 후 45도 각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눈썹의 기울기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눈썹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도 자연스럽습니다. 이전 분과는 달리 이분은 반대로 눈썹 바깥 부분이 처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 부분에 위치한 근육을 잘 처리해 주어야 눈썹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눈 바깥 부분에 있는 근육을 잘 처리해 주어야지 눈썹 바깥 부분이 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45도 각도에서 보면은 눈썹 바깥 부분이 올라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썹 바깥 부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쌍꺼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눈썹이 처져 있다면 눈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눈썹이 처져서 눈꺼풀이 처진 것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눈의 분위기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눈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상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눈썹이 처져 있어서 눈꺼풀이 처진 것이고, 처진 눈꺼풀은 눈동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눈을 의사 선생님들은 대개 안검하수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검하수, 즉 눈꺼풀이 완전히 올라가지 못한 상태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눈썹 하수, 즉 눈썹이 처진 경우입니다. 눈썹 안쪽이 처지면 눈 안쪽이 몽고주름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로 몽고주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몽고주름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눈 안쪽에 붉은 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상이 강해지고 눈빛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분에게 이마 눈썹 거상을 권했습니다만 결국은 눈수술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눈수술한 후에 쌍꺼풀 라인도 잘 보이지 않고 눈과 눈썹은 더 가까워졌고 인상도 수술 전보다
사나워져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분은 이마 눈썹 거상을 해야지 이미지 개선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마 눈썹 거상술 후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특히 눈 안쪽에 몽고주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썹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젊은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눈썹이 처져 있다면 눈 수술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마 눈썹 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눈 수술을 꼭 하고 싶다면은 이마 눈썹 거상술과 동시에 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눈 수술만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눈 수술 후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상이 너무 강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눈썹이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도 없고 그리고 눈꺼풀에 지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마 눈썹 거상술과 쌍꺼풀 수술 그리고 눈 위에 지방 이식을 동시에 하신 분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 45도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분에게 더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눈 밑에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애교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이지만 눈썹 안쪽이 내려와 있어서 이미지가 좀 강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썹 안쪽을 많이 올려주고 눈썹 바깥쪽 부분은 조금만 올려주는 그런 이마 눈썹 거상술을 시행했던 분이십니다. 동시에 코끝 성형 수술과 이마와 턱에는 지방 이식도 하였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모습입니다. 지금 그림처럼 실제로 눈썹이 올라간 높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미지의 변화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마 눈썹 거상술의 원리 그리고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 후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밥은 7일 후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눈썹이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내려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눈썹은 약 5 내지 6mm 정도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놀란 이미지가 된다든지 혹은 싸나운 표정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수술에서처럼 이마 눈썹 거상술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개는 일시적인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정도는 이마 두피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머릿속에 가려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성도 있지만 수술하는 의사가 해부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의 위치가 생각보다 덜 올라가 있는 저교종 그리고 수술한 부위의 흉터라든지 감염 이런 것들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에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지 않고 간혹 눈썹 위의 피부를 잘라내어서 눈썹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분이 눈썹이 많이 처져 있거나 혹은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심해서 수술이 어려운 분, 사고로 인해서 안면마비 신경이 있거나 그래서 한쪽 눈썹이 많이 처진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처럼 사고로 인해서 우측 눈썹이 많이 처진 분에게 아래 그림처럼 눈썹 위에 피부를 잘라서 좌우 눈썹에 대칭을 맞추어 준 분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분이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눈썹 바깥 부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나워 보일 수가 있고 흉터가 많이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눈꺼풀이 처져 있는 분에서 눈썹 아래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눈썹이 처진 것이 원인인데 눈썹 아래 피부를 제거하면 사진처럼 눈썹이 더 많이 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터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꺼풀은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마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미간 근육과 눈썹을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젊은 사람이라도 선천적으로 눈썹이 처져 있다면 절대로 눈 수술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눈썹이 처진 분들이 눈의 이미지 변화를 원한다면 이마 눈썹 거상술과 동시에 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